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범어사 계명함, 수선사 방함, 청규죠. 에서는 9번째 청규로 계명함이라는 데가 있죠. 범어사에 가면, 그죠? 거기서 수선사를 열었는데 방함 청규를 만들었어요. 경어는 술을 경계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찾았던 게, 경어선사가 당신이 뭐 술을 마시고 뭐 개판으로 살았다 어쩌고 하지만 이 방함 청규에 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중노릇 하는 법에서 또 나오죠. 예, 그래서 이 경어선사의 그가 행동한 그 행위와 이 경어선사가 선승으로서 대중을 지도하는 것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경어선사가 하는 행위는 대중이 몰랐을 뿐이지 전봉준 장군으로 인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경어선사가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를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자들, 깨달은 자가 아닌 수행자들에게 청규로서 지켜야 할 것을 말한 것은 뭐예요? 술을 마시거나 음행하는 일은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경계한 것이니 마땅히 엄단하여 스스로 물러나게 할 것이며, 또 6일이 되지 않으면 옷을 세탁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까지도 경어선사가 일일이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6일 동안은 옷 빨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 6일 동안 옷 빨지 말으라고 했을까요? 물론 수행하는데 방해되니까도 했지만 생명체들을 죽이지 않는, 살생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에서 6일이 지나지 않으면 옷을 빨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하고 술과 음행을 경계하라고 그랬죠. 술과 음행을 경계하라, 이런 말이요. 이처럼 경어는 자신의 경계에서 행하진 술을 마시는 행위는 아직 경어선사가 깨달음의 경계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와 아직 도를 이루지 못한 수행자들에게는 엄격하게 청규로 금하고 있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거 말고도 또 중노릇하는 법에 또 나와요. 이상에서 여기는 왜 중노릇하는 법을 얘는 안 들었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어는 지계, 범계, 지계와 범계를 서로 지범계차, 우리가 계차법이라고 하죠. 지범계차의 경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경어는 파괴자도 아니요, 그렇다고 치계자도 아니에요. 대선지식의 경계에서 펼쳐진 무심행위일 뿐이라는 점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초짜다운 행동을 하지 말라. 이런 점에서 경어를 비방하는 일부의 견해는 결코 경어의 진면목을 바로 보지 못하는 근시안으로 바른 안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3절 삼수갑산 방란주의 주흥선취시. 이것도 제목은 그럴싸한데 경어선사가 뭔 주흥이 있었겠습니까? 또 뒤에도 아주 거청스러워요. 선취가 나서 경어선사가 술을 드셨겠습니까? 그냥 이 슬프고 쓰라린 마음을 그 유생들한테 표시내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술 한 잔 걸치면 좋은 척하고, 남쪽에서보다야 북쪽에서는 유생들하고 술잔을 가지고 어울리는 자석이 좀 자유로웠었겠죠. 하지만 앞에 시간에도 말했듯이 제가 경어선사의 술에 대해서 하도 지랄질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주흥에 겨워서 했다라는 말로 이 선시를, 이 논문을 썼다고 말씀드렸었죠. 1904년 남녘을 떠난 경어는 삼수갑산에서 비승비승 살면서 유관속복을 하고 유학자들과 술을 벗삼아 시와 풍류를 즐기지만 뭔 시와 풍류를 즐겨 개뿔이나. 그는 대선승으로 결코 승려의 신분을 단 한 번도 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또한 풍전등화 같은 나라의 운명을 슬퍼하고, 그래 애국자죠. 헐벗고 굶주린 민초들의 삶에 눈물을 흘리고, 아주 애민 중생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이리중행의 삶을
경호의 영원한 친구 술과 함께하면서 이 모든 시름을 끌어안고 훈몽을 하면서 교육에 힘쓰는 지도자의 길을 걷는다. 경호는 국에 서서 방란주로서 유생들과 어울려 술과 시를 즐기며 나라의 장래를 논하기도 하고 시류를 즐기기도 하고 훈몽으로 살면서 세상과 어울려 수많은 중생들에게 존경받는 박진사가 되어 말년의 꿈같은 삶을 뭔 꿈같은 삶이요. 헛된 삶이죠. 술가 그냥 어떻게 살아도 북한의 그 삼수갑산의 삶을 포장하려고 전봉준 장군의 관계를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중선취신이 하면서 포장을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전봉준 장군이 드러나면서 그 슬픈 시들이 다 드러나더라 이런 얘기죠. 꿈같은 삶을 술과 시를 벗삼아 이곳 북녘 땅에서 주옥같은 선취시를 많이 남겼다. 경화의 주사랑이 묻어나는 인간적인 친절한 모습에 늙은 도선 경화의 북녘시를 보자. 어디 아마 선취시를 남겼나 보자 이놈아. 얘도 미쳤죠. 이게 무슨 선취시냐 이놈아. 아이고 할 게 없으니 홍연지 얘도 참 나는 슬픈 시간을 보내죠. 저도 답답하니까. 자, 유감이라는 시. 유감이라는 시도 찌들찌들해요. 찌들찌들해요. 이게 이렇게 슬픈 시인지는 몰랐죠. 그때는. 소수 창년 염석어요. 이 소자는 무슨 쇠? 긁을 소자예요. 머리를 긁다. 수 머리장. 머리를 긁적이. 우리가 머리를 긁을 때는 언제 때 머리를 긁죠? 계면적일 때. 상대에게 미안하고 계면적일 때, 아유 그게 아닌데 뭐 이럴 때 긁은 것이 이제 여기서는 소수예요. 그리고 창년은 뭐예요? 마음이 서글퍼진다 이런 얘기예요. 창년이라는 것은. 그리고 경화선사가 쓰는 말들이 소창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마음이 서글퍼졌다. 머리를 긁으면서 서글퍼서 머리를 긁네 이런 얘기죠. 소수창년 내가 좀 서글퍼져서 머리를 긁적거리고 있네. 뭐 때문에? 작년 염석어. 이 염석어가 이게 정말 이 염석어가 사람 마음을 슬프게 해줘요. 이 염석어 때문에 저도 마음이 엄청 슬펐어요. 염석어 맞나? 염석어는 뭐냐면 이거는 서는 서간이에요. 서간. 이거는 갔다. 갈 거죠. 생각하면. 즉 이 삼주갑살의 형사가 계시면서 이 북한을 계속 드나드는 전령이 있었어요. 전령이. 근데 그 전령이 이제 이거 마지막이에요. 사실 경화선사 1911년 겨울이에요. 11년 겨울인데 12년 그 다음 해 4월 25일 날 열반을 하시는데 이게 남녘에서 다녀간 사람의 마지막 자취. 그러니까 이 마지막 사람이 뭐 전집사인지 뭐 송집사인지 전시내에서 왔는지 송시내에서 왔는지는 몰라요. 근데 자주 드나들어서 경화선사가 이분을 이제 자네라고 하죠. 자네라고 하는데 내가 자네에 간 것 때문에 머리를 긁네. 여기서 서자도 지금 이 송명정 스님이 이 서자를 살려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거 서간이에요. 자네에 간 것이 아니라 서간을 가지고 남쪽으로 떠난 걸 생각하면 그 자네를 생각하면 내가 좀 민망해서 머리를 긁적거리더라 이런 얘기. 제일 슬픈 말 하나가 뭐예요? 제일 슬픈 말. 서간이죠. 중요한 거. 서간을 가지고 내려갔어요. 지금 남쪽으로. 근데 왜 경화선사가 이 서간을 보낸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서글프다고 했을까요? 알리지 말아야 되는데 강계에서 갑산으로 숨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한일합방이 1910년 8월 27일인가에 돼서 경술국치죠. 그 이후에 그 남쪽에서 친척들이 와가지고
추석 지내고 왔죠. 추석 지내고 와서 큰일 났다. 더 숨어야 된다. 막 그 감시가 더 심해져 갖고 큰일 난 것이다. 하니까 경호선사가 그 삼수갑산으로 갑산으로 더 스며들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제 갑산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그 후에 인편이 왔어요. 이 전집사난지 송집사난지 하여튼 왔어. 그런데 이제 뭐를 알리는 거야. 갑산으로 이사 옮겼으니까 그 좀 와라 라는 그 서간의 내용을 써서 보내요. 그러는데 괜히 보냈나 사람들이 걱정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이거 가다가 들키면 어쩌나는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괜히 서간을 써줬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마음이 서글퍼지는 거예요. 이미 이분은 내려갔죠. 또 이분은 이미 내려갔어. 그런데 이제 왜 서간을 써달라고 했냐면 경호선사가 써준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써주세요. 갑산의 뭐라 그래요? 갑산의 주소 이제 옮겼으니까 이제 경호선사가 니네도 오지 말아라. 위험하니까 이제 나는 갑산으로 들어갈 거고 오지 말아라 했는데 이 전집사가 아니에요 스님 그 주소 주세요. 이래가지고 서간을 써갖고 간단히 써서 줬는데 이 서간이 아마 전달된 게 제가 보기로는 말했잖아요. 영호당 박한영하고 누구? 남전당 한규. 여기 다녀갔던 만호당 상경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다녀가신 분이 2명이니까. 그래서 주소를 써서 주면서 경호선사가 후회하는 거죠. 에이, 주지 말 걸 괜히 줬나 다 걱정스러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서글퍼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이 시가 엄청 슬픈 시예요. 아이고 나도 울다가 눈물이 말라서 안 울고 싶은데 또 울을까 봐 너무 걱정이다. 울으면 머리 아파지지. 에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염서거예요. 염서거. 편지를 가지고 서간을 가지고 간 것들 생각하면 내가 그냥 서글퍼져 갖고 이거 잘못된 것 같다고 머리를 극적히 들어 이런 얘기요. 그래놓고 뭐라고 했었어요? 여기 유자는 만류하다는 게야. 류치 만류해서 불득 얻지 못한 거 만류할 것을 만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내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말이에요. 만류했어야 되는데 안돼 그 서간 가져가면 큰일 나라고 만류를 했어야 되는데 만류하지 못했어요. 불득 만류함을 얻지 못해 갖고 그냥 그 사람이 품에 가지고 갔다 이 말이야. 그냥 좀 더 이거 가지고 안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안돼라고 하다가 그냥 그 서간을 뺏겼어. 내가 갑산으로 옮겼다라는 내용과 그 주소를 주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경호선사가 마음에 수심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왜냐? 내 서간이 위험하고 또 괜히 갑산으로 오라고 했고 친척들이 이제 오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경호선사가 절대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오죠. 내가 만류하지 못한 것 때문에 더욱더 내 마음이 아심수 내 마음이 시름이 겹더라 이런 얘기죠. 슬퍼? 슬퍼. 아이고 그래가지고 또 뭐하냐면 감고재량 심설리 감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런 얘기요. 이 사람이 전집사가 경호선사랑 이제 이걸 헤어지면서 겨울에 지금 헤어지잖아요. 헤어지면서 뭐라 그래요? 스님 이분은 스님이잖아요. 스님 여기가 삼수 갑산이요? 갑산 꼴짜기에 와서 오줌에는 오줌이 얼어붙는 이 중강진보다 더 높은 곳에 경호선사가 와 계시니까 제가 혹시 못 살피면 겨울에 동냥할 데도 없고 눈길이 만약에 막히면 이 경호선사 지금 그 갑산에서의 서당은 마을과 동떨어져 있다 그랬죠. 그냥 길이 막혀버려요. 꼼딱 고립되죠. 고립. 그러니까 스님 제가 다시 올 때까지 스님 식량이 없으니 제가 가서 마을에 가서 식량을 좀 구해다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가서 눈 속에 여기 있잖아요. 심설리
눈 속에 깊은 찾을 심이죠. 여기는 찾을 심. 눈 속에 가서 통량을 구걸해 와요. 구걸해 하면서 얼마나 많이 괴로웠을까, 고통을 감내하면서 얼마나 많이 감내했을까, 이런 얘기죠. 이 제자는 뭐예요? 감고재량, 양식을 가지런하게 갖다 놓는다, 이런 말이지. 양식을 모아놓는다. 양식을 가서 갖다가 놓고 어디 가서 눈 속에서 양식을 구하느라고 집집마다 가서 구걸해 갖고 경호선사복에 살리려고 갖다 놔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위련, 효주, 경영두, 갱두죠. 갱. 그러니까 뭐야 이게? 나를 위해서, 가련한 나를 위해서 뭐를 해갔겠어요? 휴주, 술까지 가서 받아다 줘요. 가련한 나를 위해서 경호선사가 겨울 돼서 길이 막혀버리면 그나마 좋아하시는 술도 못 드실까봐 가서 술을 갖다가 휴대해 준다면 나를 생각해서 가져왔는데, 영두, 여기서는 갱영두라 했잖아요. 얼음길, 아주 먼 길까지 가가지고 그 술을 와서 날라다 줬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집 살아가는 분이 양식도 갖다 놔주시고 술도 갖다 챙겨 놔주시고 얼음 속에서 양식을 구해오고 먼 길을 돌아가서 그 술까지 받아다 줘요. 왜냐면은 술집은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 길, 그 어디까지? 그 동네 어귀까지, 먼 동네 어귀까지 가서 술을 날라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해석을 못 하시고 다 완전히 살려내지 못하죠. 길령, 먼 머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동구박이라는 얘기예요. 동구박 거기까지 가서 이 술을 구해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어요. 요 위에 만류하지 못한 것이 아마 눈 속에 동량하고 얼음길에 술 날라온 것을 또 만류하지 못한 건지도 몰라요. 서간을 가져간, 남쪽으로 가져가는 것 때문에도 만류하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눈 속에 동량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널 생각해서 얼음길에 가고 멀리 어디 동구박까지 가가지고 먼 길을 가서 술 날라온 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내가 만류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요거는 앞에 일어난 일들을 말하는 서경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 줄서부터는 경호선사의 심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심사가 뭐예요? 사상류의 여미달. 미달이다. 미달은 뭐냐면 사상, 일하다가 보면 이런 얘기죠. 일 위해서니까. 일하다가 보면은 뭔가가 아닌 것 같지만 마땅하잖아요. 뭔가가 미달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호선사가 대선승이고 아주 유불선 3교에 능통하고 대석학이고 대문장가고 박학다식하신 분도 내가 보니까 잘 생각했는데, 내가 이 판단을 좀 이렇게 해서 내가 꼭 미달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에는? 세속사 일에는 내가 좀 미달되는 것 같더라 라고 하면서 좀 말렸어야 되는데, 술도 막 받아오는 것도 다 못해서, 하기야 근데 경선사다가 사실은 그 갑산의 양 마을에서 동떨어진 곳에 계시다 보니까 그냥 또 늙고 병들고 이러니까 이제 말리지 못한 거, 뭐 은근히 좀 바랬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일하다 보면 내가 세속일에는 좀 뭔가가 미달되는 것 같지만 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 반전을 일으켜요. 내가 세상 일에는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도에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냥 세상 일에는 그냥 꽝이에요. 꽝. 완전히 미달돼 갖고 날마다 혼나요. 뭐래더라? 뭐라고 혼내는데, 부족한 사람 뭐라가 아까도 뒤지게 혼났는데 세상 일에는 너무 어수룩해요. 아무것도 몰라. 근데 도 얘기하면 그냥 쌍심지를 키지요. 쌍심지를 켜서 얘기하는데, 도 가운데는 이 말이야. 도 가운데. 내가 도 닦은 가운데에는
어디에 이른다? 미묘함에 이르. 내가 도하면 한 도잖아. 내가 도 가운데 이른 진공묘유. 아니, 미묘한 지경에 내가 이르러서 뭐라 그러세요? 도중지묘. 그러면 어찌 능히 이걸 구할 수 있단 말인가? 얘들아, 나만 구해. 니네는 못 구하지? 이거 지금 경어선사 자랑하고 계시죠. 자뻑. 엄청 자존심도 강하시고 자부심도 강하시고 내가 말이지 일하는 가운데 사상, 그러니까 일사자니까 세속일을 하는 데는 내가 좀 미달돼. 어쩐지 좀 미달되고 미숙한데 내가 도중에는 말이죠. 뭐를 구했어? 미묘함에 이르기 때문에 어찌 능히 여기를 구할 수 있냐 말이야. 이 도를 못 구하지? 이래가면서 이 시 대단히 멋있는 시예요. 도 가운데 미묘함을 어찌 능히 구할 것인가?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경어선사 자신도 내가 좀 미달된다는 건 알아요. 어수룩하지요. 그냥 저도 세상사와 담을 쌓고 살아서 그냥 어수룩하기가 말할 수가 없고 세속과 잘 접해지지 않아요. 도의 경계에만 들어오면 팔팔 뛰는 물고기 같은데 이 바깥을 나가면 꽝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염량. 그러더니 경어선사가 또 세상 일을 내가 다 겪어보니까 그냥 찌들찌들 어쩌다가 그냥 대선승이 돼가지고 대선승이 승복 다 벗어붙이고 유관숙복 뒤집어 쓰고 세속에 살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뭔 일이냐 하는데 염량세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염량세태 뜨겁고 서늘하고 세상살이 염량세태를 여기서는 경사가 뭐라 했어요? 염량세루. 세상사 길에서 차고 덥고 염량세태를 다 겪으면서 뭐래? 경과류. 세상사 물정을 다 경과해 보니까 세상 물정을 다 겪어보니까 뭐만 있더라. 세상 물정 어수룩한 세상 물정을 다 겪고 나니까 뭐가 있더라. 이게 있더라. 뭐 산자 청망이요. 산은 스스로 청망하게 우거졌고 물은 스스로 흘러가더라. 산은 스스로 우를 창창 우거져 있고 물은 스스로 흘러가고 있더라. 이 산시산 수시수요. 이거 많이 나왔죠.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를 경어선사가 이렇게 지금 표현하거든요. 산자, 산은 스스로 창망하고 우를 창창하게 우거져 있고, 이것도 지금 해석이 잘 별로 안 돼 있죠. 우거져 있고 물은 스스로 흘러가더라 라고 해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본래 면목을 드러내고 있는 그 토의 경계를 뜻들이 알아 라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시는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역시 경어집에 실려있는 경어선사의 북녘시예요. 자신을 생각해서 괴로움을 참으면서 손속을 뚫고 동량에 온두고 전집사에게 너무도 미안하고 자신을 위해서 얼음길에 술을 나온두고 전집사에게 말리지 못했던 미안한 마음을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서글퍼하는 노승 늙은 선승 경어에 인간다운 모습이 선연하게 보이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슬프네. 그냥 자신을 위하여 먼 데 간 그대를 보내놓고 먼 데는 어디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분은 다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그래서 경어선사가 그 천화시에서 이 사람을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인편에 내가 세상 떠나는 슬픈 소식을 써있죠. 내가 떠나는 슬픈 소식을 인편에 전할 길 없어. 인편이 여기가 내려가고는 그 다음에 안 올라왔어요. 경어선사 일반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시는 1911년 겨울이라는 거죠. 경어선사가 12년이니까. 그래서 인편에 전할 길 없어 어디다가 알리죠? 흰 구름에 묻히느라 써있죠. 그게 그 얘기예요. 자신을 위하여 먼 데로 간 그대를 보내놓고 노승경어는 서글퍼서 계면적에 머리만 극적이고 있더라. 자네 간 것 때문에 만류하지 못한 것 더욱 시름겨워 괴로워하고 있는 경어다.
그대가 난리의 눈 속에 동냥하기는 얼마나 괴로워. 날 생각해서 얼음길에 가서 술까지 받아다 놓고 갔어. 얼마나 좋아. 가슴이 미어지도록 고맙더라. 라고 남쪽으로 내려간 전령에게 이 시를 남겼는데 북녘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아놨다가 그 김타기가 그 만공 일행이 오니까 이거를 줬다 이런 얘기요. 경화는 자신이 이렇게 늙었지만 내가 사상일에는 내가 어수룩해. 그런데 도에는 뭐 내가 으뜸이야. 이런 거죠. 일하다 보면 무언가 미달되는 것이 있음을 스스로 자책하고 있죠. 세상사에 능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토 가운데에는 그 미묘함을 내가 구했으니 어찌 너희들이 궁할 것인가. 이미 도의 경지를 터득한 자신을 스스로 경화선사는 위로하고 있더라 이런 말이죠. 경화는 사는 동안 찌들찌들 온갖 것 다 겪었어. 아이고 살다가 경화선사는 영변 신시장에 가서 날품팔이 하면서 날품팔이꾼들하고 같이 자기도 하고 그죠? 또 옥수수 꽁보리만 먹기 싫어? 안 먹어. 별짓을 다 하시죠. 그래서 사는 동안 차고 더운 세상 물정을 다 겪고 나니 그렇지만 다 겪고 나봐도 뭐더라. 산은 스스로 푸르고 물은 절로 흐르는 본래 면목이 나를 그대로 지키고 있더라 이런 말이야. 이거는 잃어버린 게 아니고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도 나의 본래 면목은 그대로 있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말 그대로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의 진정 견해를 경화선사가 스스로 상기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경화선사가 자신의 그 강한 자부심과 자긍심 또는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것이 좀 꽤 있어요. 경화선사 스스로가. 아휴, 또 두 번째 시입니다. 좌, 인풍루, 좌인풍루, 차, 판상, 운. 판상차운한 거죠, 이것도. 인풍루라는 누각이 강계읍성에서는 엄청나게 큰 누각이에요. 거기서 기생들이랑 유생들이 춤추고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인풍루라고 하는 그 벽에 그 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를 보고 또 판상차원을 하는 거야. 판상차원을 해가지고 경화선사가 다시 시를 짓다 이런 말이죠. 인풍루에 앉아서 좌라고 써 있으니까 그죠? 좌라고 써 인풍루에 앉아 벽에 걸린 판상차원하다 라고 해서 이것도 또 칠언율시. 그러니까 북쪽에 가서 쓴 시는 주로 칠언율시가 많은 것은 그 좀 유생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좀 여유로움을 가지고 뭐 아무래도 남쪽은 보는 눈이 많지만 북쪽에는 뭐 그냥 내가 그냥 방난주라고만 하나 해놓으니까 아무도 나에 관심이 없어. 유생들하고 놀기만 하면 돼. 그래서 여유로움을 가지고 그 칠언율시를 많이 쓰셨어요. 주로.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강성 사일. 강성은 여기 뭐야? 강계읍성. 사일은 석양이 진다. 비드지 말 사자니까. 강계읍성에 석양이 이렇게 비껴서 있는데 좌 앉아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앉아있죠? 강루에 앉아있죠. 강루. 강의 두각. 강루가 이름이 뭐예요? 인풍루죠. 뻘. 강성. 강계읍성에 석양이 비친 때에 인풍루에 앉으니 이런 얘기죠. 인풍루에 앉아서 또 뭐를 해요? 판상차원한다고 아까 했죠? 판상차원은 누구랑 해요? 근데 이게 지금 경화선사가 혼자 왔나 여러 명이 왔나? 혼자 오셨어요? 혼자 판상차원도 잘하셔. 그죠? 혼자 판상차원도 참 잘하셔요. 혼자 처음에는 유생들하고 많이 어울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유생들이 이제 경화선사를 의심하지 않고 이제 뭐 이렇게 됐을 때 친해지게 됐을 때 경화선사는 주로 혼자 와요. 혼자가 더 많이 와요. 근데 그 심정이 이해가 가지요? 아이 뭘 누구랑 찌들찌들 앓으려고 그래. 내 속든 얘기 그냥 남들이 날 의심하지 않으면 그 외에는 다 혼자 와서 그냥 휘바람 불고 혼자 말하고 혼자 판상차원하고 혼자 술 마시고 그냥 그런 시가 그냥 막 그냥 수백 개예요. 속상하죠. 강류여
강류여연, 안개연자, 류는 버드나무죠. 버드나무. 강가에 버드나무가 있다는 걸 보니까 이때는 지금 봄, 5월경. 강가에 버드나무가 뭐가 트더라, 연운이 안개가 쫙 둘려 있는 거와 같으려니까 강가에 버드나무가 쫙 있는데 그게 안개가 쫙 둘러 있는 것과 비슷하게 보이더라, 그런 얘기요. 강성에 엷은 엷은 연운이 둘러차 있는 것 같고, 강수류, 강물만 아무 말 없이, 강가의 물만 아무 말 없이 흘러가고 있더라, 이런 말이죠. 이 강가의 물은 이름이 뭘까요? 동로강이에요. 이게 동로강. 그러니까 요 속에 경서사가 지금 판상차원 하면서 그 지역 이름들을 다 갖다 넣어놓고 있죠. 굉장히 자세히 남기고 있어요. 강가의 뭐들이 뭐가 연운처럼 딱 둘려 있고, 강물은 말없이 흘러만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안 봐도 주변 풍경이 다 보이죠. 그 주변의 풍경을 아주 자세히 하고 지금 계셔요. 근데 경허선사가 지금 여기에 오셔서 그냥 판상차원 하는 게 아니라 술을 드시고 계세요. 술을 드시면서 하고 계세요. 주반 나무죠. 주반나마 하세계요. 멋있죠? 주반은 뭐예요? 반쯤 취한. 지금 경허선사가 완전히 취하면 곤드레 만들어야 돼서 시를 못 쓰지만 그 반쯤 알딸딸하게 취했을 때가 이 취흥이 흘러나오면서 시를 쓸 수 있죠. 그래, 반쯤 취한 이 남아의 세계는, 경허선사가 산하대장부라는 거를 엄청 내세워요. 반쯤 취한 남아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경허선사가 승려가 아니고 내가 속인의 몸으로 돌아와서 이걸 반만 혼자 걸쳐보니까, 그러면 이 세계는 그럼 어떤 세계일까? 이런 말이에요. 지금 승려의 신분이 아닌 그냥 반쯤 취한 세속인의 남아의 세계는 과연 어떤 세계일까? 라고 스스로 자문자답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답을 할까요? 뭐라고? 에이그, 금중화월 자춘추라, 이런 얘기예요. 금중, 이게 뭐야? 검은고 금, 그죠? 검은고를 안고, 이런 얘기예요. 검은고를 안고, 그리고 꽃과 달 속에서, 검은고도 안았고 꽃도 있고 달도 있고, 이게 시흥이 물어있는 그 세속의 남아의 모습이죠. 들이 뭐한다? 달 속의 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면서 이 춘추라고 하는 것은 봄과 가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월을 말하는 거예요. 세월이 저절로 흘러가는 거죠. 검은고 안고 꽃과 달 속에 스스로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거를 즐긴다는 건데, 경허선사는 과연 이랬을까요? 그냥 승려가 혼자 아무도 없이 이제 여기를 와 보니까 남 눈치 볼 것도 없고 벗들도 없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내가 지금 반쯤 취한 남아의 세계는 과연 어떤 세계일까? 이런 세계 같은 애, 검은고 안고 꽃과 달 속에 스스로 흘러가는 춘추의 가을의 세월에 있다. 춘추는 세월을 말하는 거예요. 달 속에 세월 속을 보내고 있구나.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암온은 바이암자니까 바이암의 구름이, 바이구름이 예자는 이게 무슨 예자죠? 끌예자잖아요. 예미선. 경허선사가 예미도선이랬죠. 예미도중 진흙 속에서 끌고 가는 선이라 해서 경허선을 예미선이라고도 해요. 예우. 바위구름이 비를 끌고 와. 바위에 이렇게 구름이 껴 있으면 반드시 비가 내려요. 비를 끌고 와서 비 날아가고 있어요. 어디에? 첨각에. 첨은 뭐야? 이게 첨자는 무슨 첨자죠? 첨자. 각자는 첨화 모퉁이. 그러니까 바위구름에 있었던 그 구름이 비를 몰고 와가지고 날아갔는데 어디에 걸렸더라? 처마 끝에 걸렸다는 말이에요. 처마의 각, 이거니까 처마 끝에. 모퉁이. 처마 모퉁이에 날아가고 있더라. 그러면은 이제 이게 지금 뭐니까?
버들가지가 있으니까 봄에서 여름 사이인데 이게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좀 장마비가 좀 이렇게 오려고 하는 그러한 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를 몰고 가서 그 비가 처막 끝에 걸려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보통은 3, 4까지만 하는데 지금 5까지도 지금 주변 풍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5까지도 지금 서경이에요. 그래 놓고 또 뭐라 그래요? 정조함어 상함두라. 정조는 뭐야? 이 정자는 무슨 물가정자예요. 물가정. 이 물가가 어디예요 지금? 동로강. 그러니까 강계 읍성에 인풍루가 있는데 그 인풍루 누강 밑에 동로강이 흘러가요. 그래서 정조.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가정이니까 그냥 한꺼번에 두 개 합쳐서 정조니까 무슨 새? 물새.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물새는 함어. 고기를 먹음을 함자니까 고기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물새들이 이렇게 날아가다가 강물에 있는 물고기를 탁 물었다 이런 얘기죠. 경어사는 자세히도 보고 있네요. 물새는 고기를 물고 어디로 날라요? 난간으로 위로 올라가 있더라. 난간머리로 올라가고 있더라 이런 얘기고, 난간머리로 올라가고 있는데 7, 8년에 가면은 경어서사가 자신 한탄을 하겠죠. 뭐라고 한탄을 하고 있어요? 부세, 뜬구름, 뜬 세상에, 부생에 뜬 세상에서 다난, 뜬구름 있는 세계에서 어지러움을 너무 많이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어지러움을 아주 다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더군다나 몸까지 또 병들었다 이렇게 했죠. 몸까지 병들었는데 경어서사는 사실 뭐 이름을 붙일 만한 병이 되는 게 아니라 신병이 걸려서, 신병, 울화병에 걸려서 뜬 세상 어지러운데 내가 몸까지도 편치 않고 수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심상에는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얘기죠. 심상한 강적 피리소리가 움직여. 동변수라 심상한 피리소리에 마음이 움직여서 심상한, 근심에 하게 된다. 시름에 젖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주변에 근심 주변에로 마음이 움직인다니까 근심에 젖게 한다 말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몸도 안 좋고 비가 가가지고 난간 위에 어디에 걸려 있어요. 처마 밑에 걸려 있는데 내가 난간에 보니까 그냥 이 심상한 피리 소리가 또 어디서 들려와 구슬프게 하나 보태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시름에 젖더라라는 시를 지금 남기고 계세요. 일단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 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